현재 법사위원장이시고 이 탄핵소추단의 또 위원이시긴 우리 정청래 의원 모시고 그 대통령 파면까지의 어떤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숙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들어와서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시작이 지금 임박했는데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방송 해야 되니까 이따 전화하겠습니다. 예, 네네, 한겨레에 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한겨레 박찬수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작한 건가요? 예,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시대 참 탄핵사. 네. 예, 우리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탄핵사. 네. 정청래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 제가 저도 법조 살인 중에 한 명이죠. 판사, 검사, 변호사, 탄핵사. 탄핵사. 사자로 끝나는 걸 원하셨나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니, 사자는 아닌데. 예, 사자 아니시죠. 우리 박찬수 대기자와 함께 진행되는 목요일 이 시간은 우리 박찬수 대기자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현안을 이야기하고 또 뭐 속내도 들어보고 예. 새로운 어떤 이슈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첫 손님으로 정청래 의원을 예. 섭외를 하셨어요. 이유가 예. 있으십니까? 아니 어쨌든 이번 탄핵 사태에서 가장 고생하신 분이고 또 주역이셨죠. 예. 그리고 아마 가장 잠을 못 이루셨을 것 같아요. 잠은 잘 잤는데요. 뭐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 그 다니시면서 꿈 얘기 많이 하고 다니시던데요. 예. 하여튼 뭐 고현준 앵커의 식견으로는 저를 선택할 수가 없는데 저를 선택해준 우리 박찬수 대기자께 저는 이재명 대표 감사드립니다. 원했어요. 그렇습니까? 거의 2년이 아주 오래됩니다. 아니 바랄 걸 바라야지. 예전에 그 우리 합정동 뒷골목에서 같이 소주도 마시고 네. 그랬던 그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 컷오프 된 이후 옛날이죠. 그때 초선 의원 때인가요? 그 전에 초선 의원 때. 예. 우원식 의장이 개헌을 뜬금없이 들고 왔잖아요. 그랬었죠. 국회의원을 안 떨어져 봐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떨어졌다 붙었다면 현장의 답이기 때문에 예.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경험에 있어서 우리 정청래 의원 따라가실 분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저 자, 이번이 처음으로 재선한 겁니다. 초선만 3번 하다가 그러니까 연속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연임하신 걸 네. 이번에 오셨습니다. 네. 예. 정청래 의원 모셨으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 탄핵 이 파면 이야기를 먼저 좀 짧게 하고 지금 있는 현안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찬수 기자가 또 인터뷰를 진행하셔야 되니까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한번 해주시면. 예. 아니 먼저 그럼- 하시죠. 예. 그럼 고현준 앵커는 나가 있습니까? 저는 저 화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화면이 좀 예. 화사해야 되니까. 얼굴이 좀 갸름하기는 하지. 예. 제가 의원님 옆에 있으니까 훨씬 더 가름해 보이는데. 네. 일단은 그 지금 이 순간의 소회 같은 게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4일 11시 22분과 네. 지금 4월 10일 지금 이 시간에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조용필이 일찍이 노래했죠. 음.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정청래가 노래합니다.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네. 멜로디를 좀 붙여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내란 종식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4월 4일 오전 11시 이전처럼 잠 못 드는 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사 현장 순간에는 그냥 덤덤합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걸 느낄 겨를도 없고 그냥 감동, 감격 이런 거인데 쭉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리고 또 특히 제가 판결문을 3번 정독했는데 네. 이걸 읽을수록 그래도 시는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우리가 항상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을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바램으로 우리가 외치고 노래하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보면 정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 판결문에 속으로 반대했더라도 이렇게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런 명징한 근거들이 역사적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그리고 옆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류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요즘 하루하루 더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청래 의원님을 이제 뵌지 이제 제법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점점 뭐랄까요 이게 완숙해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은 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 저 사람이 이 말을 했으니까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를 관심을 가지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관심과 번뇌와 그리고 자료 수집과 그 자료 분석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서 나오는 거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을 제가 요즘 하고 있대요. 예. 그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공감하는 말 잘 못하고 그러셨는데 그쵸? 그때는 이제 가벼운 농담 네. 으로 이제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켰다면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루 전에 A, B를 다 쓰려고 그랬어요. 예. A는 파면됐을 때, B는 파면이 안 됐을 때. 예. 근데 파면이 안 됐을 때는 못 쓰겠더라고. 그게 결국은 실패했어요. 못 썼어요. 그리고 파면이 됐을 때만 가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만약에 파면이 안 되고 나왔을 때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면 그때 그냥 그 기분대로 말하자. 욕이 나오면 욕을 하자. 예.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안 해갔는데 쭉 쓰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 재판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말이 많이 이렇게 가슴에 꽂혔더라고요. 아, 저도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헌법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헌법이 잘못이냐? 헌법을 악용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렇습니다. 예. 그 질문을 계속 이렇게 좀 잘 예.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말이 많기 때문에 네. 또 그동안 또 말을 많이 참았어요. 아, 예. 제가 그 부분을 좀 이따 여쭤보려고 그래요. 말의 감옥에서 어. 상당히 고통을 느껴가지고 지금 거의 뭐 지금 방언이 터지고 있는 아니, 그- 수준이기 때문에 무건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질문할 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저는 끊고 들어와야 예. 됩니다. 상관없어요. 예. 뭐 끝날 뭐- 때까지 하죠 뭐. 예. 네. 이게 많이 질문 받으셨겠지만 가장 이제 관심 있는 질문이니까요. 네. 8대 0으로 당연히 8대 0이 될 거라고 많은 국민이 생각했었는데 이게 기류가 좀 이상하다라는 네. 징후는 언제 느끼셨는지. 3월 14일 이후. 보통 3월 14일쯤 선고가 내려질 거다. 네. 그 두 번째 금요일이었죠. 예측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광장에 계속 나가면서 국민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그리고 한 주를 더 기다렸습니다. 예. 근데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8대 0은 변함이 없지만 비공개 8명 재판관 평의에서도 기각 의견은 못 낼 것이다. 예. 100%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간을 끌까? 어쩌면 4월 18일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날짜에 맞춰서 미룰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나마 명분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왜? 충분히 심리합시다. 그러니까요. 예. 충분히 검토합시다. 이거는 충분히 검토하지 말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8대 0은 8대 0인데 이거를 재판관을 바꿔서 역사를 거스르는 판결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바람결이 전해주는 말도 있고 이러저렇게 조각조각 저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종합하는 사람은 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심각한 사항을 알려야 되겠다. 근데 공개적으로 알리면 국민들이 너무 걱정할 것 같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당 핵심들만 제가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다. 내 진단은. 그러니 총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사실은 조심조심 했었거든요. 헌재 예. 재판관들한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헌재 재판관까지 탄핵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총공세에 들어갔죠. 그럼 그런 얘기 하셨을 때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듣고만 있어요. 근데 재판도 그렇고 선거법 재판도 그렇고 예. 제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냥 듣고만 있고 크게 자기 의견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으로 보일 만한 것이 앞서 얘기했지만 3월 14일 날짜 지나면서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3월 26일 날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윤석열이 석방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기류가 확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긴장도가 높았습니다. 그 순간에 높았고 8대 0은 변함이 없는데 그 미루려고 하는 충분한 심리를 펼치자는 주장하는 분들의 이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명분도 될 수 있을 것 일종의 같고. 심리전에서 상당히 그들에게 명분을 주는. 근데 실제로는 제일 컸던 것은 윤석열의 석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어쨌든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큰 충격을 줬죠. 그리고 보수 세력한테는 상당한 용기를 줬던 것 같고, 야, 이거 바뀔 수 있겠구나. 아찔했는데 아찔하고 저는 이제 남들하고 좀 특이한 뇌구조가 있어서 윤석열이 석방되고 5분간 흥분했어요. 분노하고. 그리고 6분부터는 웃었어요. 웃었어요? 네. 윤석열이 파면되면 윤석열이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대선을 치르는 데는 더 좋을 것이다. 거기서 바로 이제 대선 모드로. 그렇지. 왜냐하면 극우 유튜브에 다 출연하고 마치 이재명 선거운동 본부장처럼 그 엑스맨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나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역사에는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얻을 이익도 크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은 저는 무조건 출마 자격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몇 달 전에는 제가 꿈을 꿨는데 80만 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출마는 지장이 없고 80만 원 나올 것 같다. 근데 꿈에 그렇게 나타났다. 예. 근데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무죄인데 웬 80만 원이냐고. 꿈 다시 꾸라고. 다시 꾸라고. 그래서 실제로 꿈을 꿨습니다. 꿨는데 법정에 갔었거든요. 김민석 최고 옆에 있는데 예. 앉자마자 내가 그랬어요. 오늘 무죄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근거는 꿈. 무죄 꿈을 실제로 꾸셨어요? 네, 그럼 두 번째로? 네. 그 전날 법사위를 하는데 보통 국민의힘 뭐 찍자도 붙고 시비도 걸고 그러는데 시비를 안 거는 거야. 망연자실 그냥 있어. 이거 지금 얘기는 꿈 내용이죠. 꿈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 안건 처리를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것 중에서 가장 시원하게 기분 좋게 처리를 했어요. 방망이 계속 쳤어요. 예. 그리고 딱 깬 거야. 오늘 무죄 방망이를 신나게 때리겠구나. 그러니까 꿈도 꿈이지만 이제 해몽이. 네, 그래서 네? 김민석 측한테 얘기했더니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꿈에서 무죄입니다. 네. 김민석 측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네. 근데 거기에 싫어요. 반대 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럴 수 없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정청래 의원하고 함께하고 있는 뉴스다이브 보통 제가 오늘 굉장히 기대했어요. 정청래 의원이 오시면 저 동접도 확 늘어나고 또 청래당 그 멤버들이 여기 들어와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조용하네요. 아니 왜냐면 오늘 이순신 출연입니다. 나의 출연을 알리지 말라. 왜 그러셨어요? 한 군데는 안 알리고 왔습니다. 왜 안 알리셨습니까? 네? 저희는 여기저기 뭐 엄청 떠들고 다니는데. 아니 왜냐면 그런 부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요? 네. 그럼 다음에 나오실 때는 좀 10만 대군을 몰고. 그때는 뉴스 공장을 일부러 나가야죠. 나가서 뉴스다이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요거 광고하기 위해서. 섭외를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뉴스 공장 나갔을 때 이게 얘기를 나한테 하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요. 다 제 잘못이네요. 방금 박시영 TV에서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할게요. 다시 한번 모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조만간 모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뭐 지난 그 시간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숙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얘기도 요거 한 마디만 좀 하죠.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문 원본 114페이지. 근데 여기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눈물이 울컥하거나 아니면 감동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 판결문은 눈물과 감동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 8명이 뜻을 합쳐서 전원일치로 썼는데 여기에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윤석열 피소추인 윤석열이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라고 했고 계엄이 일찍 끝나서 피해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하나 계엄이 이렇게 일찍 끝난 것은 소극적으로 행사했던 군인들과 시민들 덕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덕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 비상계엄 우리나라 헌법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비상계엄 헌법을 얘기하면서
헌법을 왜곡하고 헌법을 악용했던 역사적 사례들을 다 나열했죠.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부마 항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나의 역사적 시선과 관점하고 일치된 문장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 청구인 측에서도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 반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산 문제를 얘기하면서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국가가 뭐 위기 상태다는 식으로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핀셋처럼 찍어서 비상경을 했을 2024년 12월 3일은 2024년도 예산을 쓰고 있었다. 예. 2025년도 예산은 아직 쓰지 않고 아직 결정도 안 됐다. 그리고 본회의도 통과도 안 됐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시간을 땡겨서 위기라고 주장하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고 그런 게 포고령은 자체가 위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 야간 통행 금지는 제가 뺐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거 실행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반박하냐면 그걸 그럼 왜 뺐냐? 그렇지. 그거 빼고 다 집행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다 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작은 틀에서 그리고 예리하게 핀셋처럼 찝어서 반박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야 진짜 고생했다 우리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이 특히 고생했다. 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게 감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꼭 읽어봐 주십사.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좀 그 많은 분들이 필사를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이 판결문을 네. 그리고 제본하신 분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냥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제본하시는 분들 필사하신다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뭐 그 방송하고 뉴스 전하다 보니까 판결문이라는 걸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그동안의 판결문을 읽으면 못 알아듣는 말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에 부정을 해서 이게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문은 정말 쉽게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이해가 되고 여기에 다 형광펜으로 다 칠해놨거든요. 아무데나 딱 이렇게 열어가지고 읽으면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한 구절만 아무거나 제가 폈어요.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총선 이후에.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다. 예. 피청구인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섬으로써 헌법이 예정한 권력 분립 원칙에 따를 수 있었다. 근데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아무거나 얘기인데. 다 이렇게 있잖아. 열어서 읽으면 감동이야. 그러면 반대도 좀 아쉬웠던 대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단 한 구절도. 다른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족하신다. 그 야당에 대해서 좀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야당의 그 그것도 탄핵. 예. 그것도 이제 빌드업이었어요.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 야당도 예.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윤석열, 당신 그렇다고 총칼 들고 가면 안 되잖아. 대화 타협을 하고 정치를 했어야지. 왜 계엄을 해? 이 말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판결문을 또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헌재 재판 판결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고 보통 이 정도 길게 얘기하면 제가 진행하는 사람이 자르거든요. 근데 안 자르고 다 듣고 있는 건 지금 동접수가 적기 때문에 이걸 클립으로 나중에 좀 소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PD들한테 편집할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쇼츠로 하세요. 지금 그러려고 쇼츠 한 6개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와야 됩니다. 더 나와야 됩니까? 예. 쇼츠 화살을 여러 번 써야 관역에 하나 적중하는 게 생깁니다. 화살을 많이 던지는 걸로 던지는 걸로.